안녕하세요. 영국 점성학 강성원입니다. 호주 산불이 한참 문제가 되던 지난 1월 초 동영상을 통해서 2월 6일 전후로 해서 큰 비가 내리면서 호주 산불 진화가 가능하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2월 5일, 6일, 7일을 기점으로 큰 폭우가 내리면서 많은 진화가 진행이 됐고, 현재는 희망의 불빛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국 점성학 강의 내용은 운의 구성 요소입니다. 점성학에서는 운을 포르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차 바퀴 모양의 기호로 표시를 하는데,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행운의 여신이라는 의미처럼 우리가 운을 대할 때는 여성을 대하듯 귀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운이 나에게 온다는 그러한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의 구성 요소 중 운의 변화와 운의 흐름, 인재 영입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성학에서 말하는 운은 메이저와 미들 메이저, 마이너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대운과 소운, 중간에 있는 중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메이저는 인생의 7년에서 8년, 미들 메이저는 2년에서 3년, 마이너는 우리 인생의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큰 영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메이저와 마이너는 흔히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선수 간의 실력 차이와 연봉 차이, 그 정도의 영향력을 메이저와 마이너 기간에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메이저는 아주 강한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메이저 7년, 8년 동안은 우리 인생에 아주 큰, 그리고 기억에 남을 만한 특징적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미들 메이저 기간에는 그 사건이 계속 영속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무너지거나 포기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 이 마이너 기간에는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한다기보다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나 또는 사건에 개입되는 어떤 인물이나 특정 사건들을 아주 작게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기간입니다. 흔히들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운이 좋으면 인생이 편하고 좋지 않으면 내 인생의 10년은 힘든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성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메이저가 담당하는 7년, 8년이 비록 좋지 않더라도 미들 메이저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운의 흐름이 좋아지면 많은 부분이 회복되는 사례를 저는 참 많이 봐왔습니다. 이 미들 메이저는 2년에서 3년을 차지하기 때문에 메이저 기간 동안 각 행성들이 3번 진입을 하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행성이 개인 차트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역전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메이저가 아주 좋더라도 이 미들 메이저가 좋지 않으면 손실을 겪거나 인간관계에서 큰 데미지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굳이 메이저가 좋을 필요가 있나? 미들 메이저만 좋으면 되는데. 그 정답은 이겁니다. 메이저가 좋지 않으면 그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가 있습니다. 1년을 차지하는 이 마이너는 토성부터 목성, 화성, 태양, 금성, 수성, 달 7개의 행성이 번갈아 가면서 1년씩 개인 차트에 진입을 하며 마이너 행성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이너가 아주 좋다고 해도 사실 메이저와 미들 메이저라는 큰 기둥이 먼저 서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이 메이저나 미들 메이저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시기나 혹은 어떤 인물 간의 관계, 그리고 특정 이벤트 등을 작게나마 불러일으켜서 개인의 감정과 감성에 좋은 영향 혹은 나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신년 운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년을 담당하는 그 운세에 크게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운의 흐름은 메이저와 미들 메이저에서 결정이 납니다. 다음에는 운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운의 변화에 이어서 운의 흐름입니다. 이 운의 흐름은 우주의 질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개인이나 기업, 국가, 그리고 단체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운은 바로 운의 변화이고 기는 기술력을 뜻하는데 이 운칠기삼, 운의 변화와 기술력을 감싸는 지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운의 흐름, 운의 상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운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사용이 된 경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때의 봉준호 감독은 운의 변화와 기술력을 모두 갖춘 분입니다. 그러나 아카데미 시상식 협회 내부에서 로컬 영화제에서 탈출을 해야 된다. 이제는 백인 우월주의를 벗어날 때라는 그러한 우주의 질서, 즉 흐름이 없었다면 봉준호 감독은 국내에서 유명한 감독에서만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우주의 질서가 지붕을 덮어주는 순간 봉 감독은 기생충이란 영화로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는 이번에 신종 코로나가 큰 혼란을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마스크를 제조하는 작은 중소업체가 있다고 해보죠. 운의 변화도 괜찮고 기술력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종 코로나라는 우주의 질서가 없었다면 이 기업은 국내의 작고 탄탄한 기업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좋지는 않지만 이러한 운의 흐름에 힘을 입게 되면서 이 기업은 단기간에 많은 자금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만큼 운의 흐름은 아주 중요하고 우주의 질서는 그 누구도 역행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주 중요한 운의 흐름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국가의 변화나 SNS상에 퍼져 있는 국가 정세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집단 지성이 들려주는 그들의 목소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최소한의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운의 흐름을 아주 작게나마 미약하게나마 느끼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옛말에 때를 알고 기다리란 말이 있습니다. 그 때라는 것은 바로 운의 변화와 기술력을 갖추고 운의 흐름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운의 변화와 운의 흐름에 이어서 인재 영입입니다. 점성학에서 인재란 나와는 다른 운의 변화와 기술력을 갖춘 인맥을 뜻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인맥에 의해서 기업이 성장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단기간 내에 급추락하기도 합니다. 내가 운의 변화가 좋지 않을 때는 나보다 운의 변화가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반대로 내가 운의 변화가 좋다고 느껴질 때는 오히려 기술력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내 운의 변화가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기술력 향상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더 옳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기업이 힘들거나 매출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인원을 삭감합니다.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원을 삭감을 했으면 다음에 운의 변화가 나보다 뛰어난 인재를 영입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 인재 영입까지는 행하지 않습니다. 나와는 운의 변화가 다른 인재가 영입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거나 혹은 내가 하지 못했던 나보다 뛰어난 기업의 인재와 제휴와 새로운 파트너를 맺게 되거나 혹은 대리 경영을 통해서 매출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이 운의 변화가 다른 인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운의 흐름과 운의 변화, 인재 영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운의 흐름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운의 변화와 인재 영입은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영국 점성학 강의 운의 구성 요소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